야 이제 탱크 필요 없구나. 게임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드론이 네, 와갖고 네. 다 우리나라의 방산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고요. 한국과 사우디아의 공동 성명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산 체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 있어하고 혹시 눈에 띄는 기업은 우리나라 방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23이 성황리에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관련 기업의 주가 동향도 함께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데스 2023이 지난 일요일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죠. 네. 뭐 성공적인 전시회였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그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성과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총 294억 달러 규모의 이제는 수주 상담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3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수주 상담이고 네네.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계약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한 6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6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조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 네네. 열리죠. 그 당시에 230억 달러 수주 상담이 있었고요. 1억 2천만 달러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한 1,615억 정도 돼요. 아, 그럼 1,000억 원 단위에서 이게 몇십 조, 60배 늘었네요. 예, 60배. 예. 정말로 크게 이번에 계약이 실제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행사 규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개 국에서 550여 개사로 좀 늘어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이 더- 늘어났네요. 예.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이제 방산이라는 거는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정권자가 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정권이 있는 나라에 한 55개국 군 관계자 임명으로 치면 한 114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그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또 행사에서 뭐 묘미였죠. 개막식 때 사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날랐는데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의 규모를 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붐벼갖고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었는데 22만 명이 왔는데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아덱스 2023은 성공적인 페어였다, 박람회였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사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사실 미래 차량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하늘을 나는 택시라 불리는 UAM,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기술이 많이 공개되었다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그 독립법인이라고 있는데 슈퍼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실제 이 UAM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시제품을 좀 보여줬는데 아, 그래요? 정말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김포공항과 이제 강남이라든지 네네. 김포공항에서 이제 여의도로 가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과 중심 핵심 지구를 실제로 이제는 조만간 이제는 운행을 한다라는 네네.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슈퍼널이 강조하고 있는 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인상 깊었던 저는 박람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많은 공을 들였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우리가 2020년대에 네, 볼 수 있기를 갖다가 저도 희망해 보고요. 근데 이번 아덱스 2023에서는 새로운 무기체들이 많이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그 기술에 놀라워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거기 가보셨으니까 눈에 띄는 무기체계가 있었다면 어떤 게 눈에 띄었을까요? 사실 다 무기 보러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비행기 보러 갔고 예. 무기 보러 갔었을 텐데 네네네. 일단 현대 위아 같은 경우가 좀 저는 많이 눈에 띄었는데 가장 일반인 분들이 궁금했던 게 야 이제 탱크 필요 없구나.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게임에서 나오듯이 그렇죠. 드론이 네. 와갖고 다 탱크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던 그거예요. 그럼 저 드론을 어떻게 없애지? 이런 게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대 위아가 이번에 그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 ADS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소프트킬이 있고요, 하드킬이 있는데 소프트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들 예상했을 거예요. 전파 교란. 드론이 어차피 전파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전파 교란을 해서 드론을 없애는 방법. 네네. 이런 방법도 있는 반면 하드킬. 그러니까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드론을 아예 공중 분해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런 ADS 같은 경우가 원격 사격 무기 통제 체제. 그러니까 40mm 이제 공중 폭탄 한마디로 위에 떠올라서 공중에서 터져서 드론 자체를 이제는 망가뜨리는. 네네. 그래서 이런 파괴하는 이런 기술 체계가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좀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으로는
뿌듯하다. 아,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투자 가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이제는 아. 박람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주식시장에서는 아덱스 2023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 중 가장 그 관심을 그래도 가져보면 좋을 만한 네. 어떤 기업이나 종목이 있다면. 뭐 방산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이번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뿐만 아니라 사실 우주항공 체계 아.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거든요. 야. 근데 때마침 그러니까 한국과 사우디 이게 순방을 했잖아요. 네,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사우디 가셨는데 네네. 우주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좀 잘 맞았어요.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 분야 지휘 정찰 솔루션을 같이 이제는 발표를 했던 부분, 이것도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K9 자주포죠. K9 네네.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이 이미 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이제 자주포이기도 하고요. 2028년까지 이제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돼 있죠. 네네.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연장 로켓이죠. 천무. 예, 천문에 대한 수출 계약도 마찬가지로 폴란드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한 5조 원어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역시 눈에 띄는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병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장갑차인데 이번에 이제 하나가 개발했던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호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지금. 호주에서 뭐 협상 중이라고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죠. 역시나 뭐 방산하면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저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죠. 당연히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장기적인 투자 네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핵심 이유는요. 일단 우리나라의 방산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는 한국과 사우디와의 공동 성명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산 체계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 있어하고 단순히 관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길을 열어놨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동 시장인데 중동의 그 방산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2022 그 세계 방산 시장 영감인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표를 했어요. 이 영감에 따르면요. 21년도 기준으로 중동의 국방비 지출이 1,860억 달러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24년도 예산안에 한 660조 원 되거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방산 쪽에 중동 쪽에서는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이 크잖아요. 거기도 이제 중동 쪽이 크다 그러면 그럼 중동 안에서도 사우디의 방산 시장 어떻게 되느냐? 실제 10년간 사우디 무기 체계 획득 규모가 지금 뭐 1,400억 달러 조사됐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한 18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사우디에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관심 갖고 있는 공격형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시겠지만은 뭐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을 가져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 계약기를 이미 계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우디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제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천무 같은 경우에는 국산 다연장 로켓이죠. 우리가 영화나 뭐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차량 위에서 로켓들이 연발이 막 나가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천무고요. 천궁은 이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마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런 3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사우디와 중동 나라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방산 기업들 뭐 다 포함해서 정말로 뭐 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역시나 방산 시스템은 수출이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지 뭐 단기적으로 이슈 흐르고 수급 쏠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시는 거 관심 가지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미국의 무기 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그 방산 산업이 이렇게 우월한 이유가 지능형 반도체를 갖다 우리나라가 잘 만들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미래가 한 발 더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